복잡하고 어려운 행정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전달해드리는 세상 행정한 이야기의 성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토지 보상의 미불용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요. 먼저 미불용지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서 소개해드릴게요. 전라도 어느 지역에 토지 소유자분이 연락이 오셨어요. 자기가 토지를 가지고 있고 농사를 짓고 있는데 여기에 청사가 들어와서 이제 편입이 됐다. 근데 보상금이 나왔는데 보상금이 불만족스럽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상담이 끝나고 좀 서류를 보내달라고 했어요. 보상금 내역을 보니까 두 필지를 소유하고 계시더라고요. 한 필지는 농지였고요. 평수는 상당히 컸고요. 그리고 또 나머지 한 필지는 6평밖에 안 되는데 지목이 도로로 돼 있더라고요. 신기하네 하고 제가 항공사진을 딱 열어봤어요. 항공사진으로 지형을 숙지하고 관련 서류를 조금 서칭을 한 다음에 현장을 갔어요. 현장을 가서 보니까 6차선 도로에 붙어있는 토지였어요. 그 6차선 도로는 생긴 지 얼마 안 된 깨끗한 도로였고요. 그래서 보니까 정말 말 그대로 일부 그 6평에 대해서는 도로를 사용하고 있고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농지로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현장에서 토지 소유자분을 뵙고 한번 여쭤봤어요. 이 토지 앞에 6차선 도로가 아주 깨끗하게 잘 나여 있습니다. 혹시 과거에 이 도로가 생길 때 토지 소유자분 토지가 편입이 됐나요? 되셨대요. 그러면 왜 여기 나머지 6평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이전이 안 되셨나요? 그건 잘 모르시겠대요. 그렇게 해서 대화가 종결이 됐고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이런 내용입니다. 한 필지를 소유하고 계셨는데 과거에 도로가 생기면서 토지의 일부가 편입이 됐고 또 이번에 청사가 들어오면서 나머지 부분이 이제 편입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결국 이 농지 6평이 미불용지인 겁니다. 잠깐만요. 용어 수정을 좀 할게요. 미불용지가 아니고 미지급용지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변경이 됐어요. 미지급용지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미지급용지에 대한 개념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미지급용지가 경매와 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돈 되는 얘기가 조금 있으니까 그 부분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지급용지의 정의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편입이 됐어요. 근데 어떠한 이유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고 남아있는 상태를 이제 미지급용지라고 하는데 그 어떠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6.25 당시에 동원이 됐다거나 아니면 이제 서류 구비하는 게 너무 소요되는 게 많다 보니까 안 했다거나 아니면 기공승낙 받고 공사를 했는데 사업시행자가 수용을 안 하거나 보상금 지급을 안 해서 그렇게 남아있는 토지들이 미지급용지인 거예요. 그런데요, 새마을 도로처럼 마을과 마을 간의 도로 아니면 공도도로처럼 자조사업이나 공도사업으로 본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낸 도로들은 미불용지가 아닙니다. 여기서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내 토지에 내가 편의를 위해서 도로 낸 거 있죠. 그 사도라고 하잖아요. 그 사도는 미불용지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정의에 설명드렸죠. 미불용지는 공익사업이 편입이 됐는데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공익사업을 하기 위한 행정 절차가 쫙 수반돼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보상되지 않은 토지이기 때문에 내 토지에 내가 도로를 낸 거는 그건 사도이지 이건 미불용지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미지급용지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현재 있는 그 상태들을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공익사업이 생겨서 편입될 당시의 토지의 이용사항을 상정해서 평가를 해요. 그게 합당하죠. 왜냐면 지금의 상태는 도로예요. 도로면 보상금이 엄청 저렴하게 평가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억울한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 도로가 생기기 이전의 그 상태, 대지면 대지, 농지면 농지의 상황을 상정해서 평가를 해주는 게 맞고요. 그래야 억울하지 않겠죠. 그러면 이 사업이 과거 오래전에 시행이 됐는데 그 사업 시행자가 이제 와서 보상을 해주냐? 그건 아니에요. 새로운 사업 시행자가 미지급 용지를 편입해서 사업을 시행할 때는 이 새로운 사업 시행자가 보상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부동산 식견이 높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걱정하는 게 있죠. 국가가 내 땅을 시효 취득하면 어떡하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국가나 지자체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정도만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미지급용지가 어떻게 경매로 해서 돈을 벌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 토지보상법과 경매의 감정평가 규칙의 차이를 이용한 경매로 돈 버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인데요. 이걸 설명을 드려볼게요. 경매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경매 사이트에 들어가서 토지를 선택하면 임야, 농지, 대지, 그리고 도로 이렇게 지목이 나옵니다. 도로도 경매로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도로가 무조건 다 미지급 용지는 아닙니다. 그거는 자료를 조사하셔서 판단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이게 미지급 용지라고 했을 때 어떻게 돈이 되는지. 자, 경매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현장에 감정평가사 가겠죠. 근데 현황이 도로예요.
그러면 도로평가는 보통 다른 평가에 비해 3분의 1 평가를 하잖아요. 보상금이 엄청 저렴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보상금이 저렴하게 입찰가로 들어갑니다. 근데 뭐 1회 아니면 2회 유찰이 돼요. 그러면 또 거기서 30% 깎이겠죠? 그러면 뭐 한 대략 60%의 가격에 낙찰을 받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차익이 발생하는 거죠. 왜냐면 이 현황이 도로이기 때문에 3분의 1 평가가 진행이 됐고 또 유찰이 되면서 또 30%가 깎였기 때문에 이미 상당히 가격이 저렴하게 나와 있는 상태에 낙찰을 받았어요. 자, 낙찰자는 내 토지인데 국가가 도로로 사용하지 않았냐? 그 사용한 기간 동안 지료를 내라 해서 국가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기면 그 수년 동안 사용한 지료를 또 받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좀 운이 좋게 또 여기가 공익사업이 편입이 돼요. 이 낙찰받은 토지가. 그러면 아까 설명드렸죠. 미지급 용지의 평가 방식은 종전의 공익사업이 편입될 당시의 이용사항을 상정해서 평가한다고. 그러면 이미 이거는 도로로 엄청 낮게 평가를 했는데 이제 이번에 새로운 공익사업에 포함이 되면서 종전의 형태, 뭐 예를 들어서 대지, 농지 이의 모습을 상정해서 평가를 한다. 그러면 이 갭 차이가 많이 나겠죠. 이렇게 해서 경매로 돈을 만드는 겁니다.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투자는 본인의 몫이십니다. 무조건 도로라고 해서 다 미지급 용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쪽 분야에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하는 거고 또 직접 하신 다음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행복을 업, 가치를 업 시킬 수 있는 좀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